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줄 아나운서이자 스피치 강사 꿀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을 설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들 PPT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더 전달력 있는 스피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 있는 보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피치의 전달력을 높이는 거고요. 세 번째, 발표에도 안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청중과 소통하듯이 시선 처리를 하고 또 얼마나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뢰감 있는 보이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힘 있는 발성과 중저음 톤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발표를 하실 때도요, 우리가 목으로 그냥 소리를 지르듯이 아니면 웅얼웅얼 대듯이 이렇게 나만 들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성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청중을 향해서 전달력 있게 크게 내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식 호흡 말고 복식 호흡을 사용하시면서 발표를 하면 훨씬 발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좀 훈련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치 개방인데요. 우리가 복식을 보내야 하는데 복식 호흡을 보낼 때 목구멍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식을 세게 밀어내도 호흡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아치 개방, 목 안쪽을 둥글게 여셔서 그 안으로 호흡을 밀어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치 개방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뢰감 있는 목소리 톤, 중저음 톤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아치 개방 훈련도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자,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훈련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복식 호흡과 아치 개방 훈련을 하고 오셨다면 우리 짧은 단어로 한번 밀어내는 연습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정책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감이 오셨다면 아까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의 전달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자, 전달력을 높이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발음이겠죠. 우리가 보통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내가 크게 목소리를 내도 뭐라고 하는지 잘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웅얼웅얼 거리는 습관 때문에 상대방이 왜 이렇게 잘 안 들리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발음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자, 스피치 전달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강조할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또 PT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는 다 생각을 하고 원고를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자, 그 부분을 스피치에 녹여서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강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할 부분을 큰 소리로 한번 강조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천천히 읽어주시는 겁니다. 문장을 보시면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 부분을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정책 제안 발표를 크게 해보고요. 자, 아래에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정책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서 강조를 해주시면 훨씬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스피치 전달력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발표를 하러 앞에 나가게 되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나가게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저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 속도에 맞춰서 뭔가 빨리빨리 다다다다다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속도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한 문장씩 발성을 쭉 밀어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문장을 좀 끊어주시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원고를 준비할 때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한 번씩 길게 이렇게 끊는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다음 프레젠테이션 낭독문을 속도를 잘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창업 트렌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들을 활짝 열고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창업 트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어떻게 스피치 전달력을 높이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전달력을 쑥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기법 세 번째는요, 바로 발표에도 안무가 있다입니다. 우리가 발표를 할 때에는 시선과 제스처 그리고 자신감 있는 표정까지 이렇게 비언어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자, 먼저 시선 처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청중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적은 경우도 있겠죠. 자, 저는 일단 적은 경우에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번갈아 가며 시선을 봐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멀리 이렇게 너무 한 명을 집중하기보다는 구역을 나눠서 좀 넓게 봐주시면 훨씬 서로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시선을 할 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몸도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고개만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너무 로봇처럼 너무 연습한 티가 나니까요. 살짝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꿀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깨도 같이, 몸통을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청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중이 많은 경우에는 W자로 우리 한번 시선 처리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왼쪽 위, 왼쪽 아래, 또 가운데 위, 그 다음 오른쪽 아래, 그 다음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W 모양으로 우리가 구역을 나눠서 한 번씩 봐주시면 모든 분들을 좀 쳐다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건데요. 자, 제스처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떨리다 보니까 그냥 원고만 이렇게 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제스처를 사용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로봇처럼 딱딱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는 손바닥에 너무 힘을 주면서 이렇게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요. 그냥 손에 힘을 좀 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오므리듯이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숫자 첫째, 둘째, 셋째를 표현하실 때도요. 자, 첫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내 가슴 옆 정도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살짝 너무 이렇게 위로 올리신다든지 그 다음에 손가락을 제대로 안 펴시고 첫째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약간 삿대질을 하는 느낌이 들죠. 자, 청중이 항상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청중의 시선에 맞춰서 똑바로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제스처를 하려다 보면 오히려 프레젠테이션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기법 마지막, 우리 발표에도 안무가 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다 활용을 하셔서 이제 연습에 돌입하시면 되는데요. 상상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연습을 하면 오히려 연습을 하면서 계속 헷갈리고 동선이 꼬이고 제스처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냥 뭐 누워서 자기 전에 또 그냥 가만히 커피 한잔 하면서 계속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발표를 할 때 어떻게 걸어 나가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자신감 있게 어떤 말들을 할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상상 리허설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자, 그 다음으로 셀프 리허설을 해보시는 건데요. 그냥 거울을 보시면서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리허설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한번 밖으로 끄집어 내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동료 리허설인데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나 발표하는 것 좀 봐줄래? 전문가에게 여쭤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있을 때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감정들을 조금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상 리허설, 셀프 리허설, 그 다음에 동료 리허설까지 이렇게 3단계 리허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시고 실전에 돌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 정말 꿀팁들을 다 모아서 알려드렸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